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그 S&P 500 중에서 한 순위가 한 80위, 90위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진짜 나중에 1등을 할 수 있다, 5위 안에 들 수 있다, 이게 꿈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때마다 담기만 해도 한 20년 보유하면 스트래티지는 쳐다도 보지 못할 가격이 되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 사우디 중앙은행도 네. 스위스 중앙은행, 뭐 노르웨이 중앙은행 할 것 없이 지금 스트래티지를 막 담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네.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트코인이 수혜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그럼 반대로 비트코인이 많이 오를수록 수혜를 받는 기업은 뭐가 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 뭐 스트래티지죠. 네. 네. MSTR. 네. 압도적이죠, 웅달님이, 네, 압도적. 웅달님이 엄청 좋아하시는 기업이잖아요. 맞아요. 웅달님은 스트래티지 왜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뭐 비트코인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너무 압도적이잖아요. 그냥 보유량이 그냥 압도적이라서 네.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지금 현재 스트래티지가 보유량이 몇 개 있죠? 지금 56만 8,840개. 이야, 네. 그냥 압도적이죠, 그냥. 아마 지금도 사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저께 또 트윗 네. 올렸더라고요, 세일러온께서. 네, 그거 올리면 항상 매수하시잖아요. 네. 100만 개 가시겠죠, 이제. 네. 와, 100만 개. 100만 개 언제쯤 달성할 수 있을까요? 한 1, 2년 내로 지금 목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금 아, 조달에 따라 좀 그래요? 다르겠지만 엄청 어, 빠르게 하실 것 같은데요. 야, 100만 개. 100만 개를 모으는 게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이 비트코인 100만 개를 모았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100만 개 중에서 이제 100만 개를 갖고 있으니까요. 네, 뭐 그냥 숫자로 보면은 그냥 압도적인 거고, 뭐 어떻게 비유를 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거 금본위제 때 네. 금을 보유한 양을 따졌을 때 뭐 미국이나 뭐 이런 데가 뭐 몇십 프로씩 갖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도 아마요 금 전체 보유량의 1, 2%를 안 갖고 있을 거예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근데 이걸 한 기업이 해냈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만약에, 웅달님이 저번에 그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비트코인 시총이 금 시총을 넘어설 거다. 이런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아마 네, 한 10년 정도 지나면 넘어설 거라고 본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면은 스트래티지 현재 한 400불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주가가. 네. 그때쯤은 주가가 얼마쯤 돼 있을까요? 와, 그게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네, 지금 비트코인의 순 자산 가치, 음,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지금 산 가치가 한 83조 정도 되거든요. 네,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네, 요거를 그냥 조금 계산하기 쉽게 그냥 100조라고 해볼게요. 네, 근데 지금 가격에서 만약에 마이클 세일러의 예측대로 20년에 만약에 한 그 160억 정도가 된다고 하면 그게 네, 스탠다드 시나리오거든요. 연봉이 29%씩 성장해서 20년 동안 지속됐을 때 160억 정도가 나와요. 180억 정도가 나와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하나가 1억 5천 정도 된다고 했을 때 더 크긴 하지만 그냥 약 10배로 잡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10배가 아니라 100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83조가 지금 그냥 현 위치에서 8,300조가 된다는 거거든요. 프리미엄 없이. 프리미엄 없이. 네, 근데 8,300조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시총이 3천조예요. 네, 3, 4천조. 그렇기 때문에 1등을 할 수 있어요. 네. 한 MS나 뭐 그런 게 한 3,200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3.2 트릴리언 달러. 그러니까 한 4천조 그 내외로 이렇게 네네. 왔다 네, 갔다 맞습니다. 하잖아요. 3, 4, 네. 4천조.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는 애플하고 MS 합친 정도 크기네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순수하게 그냥 납으로 순자산 가치로 계산한 거라서 멀티플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것만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개수를 더 늘리겠죠. 네. 그리고 또 이걸 이용해서 금융업을 할 수도 있어요. 음, 진짜 비트코인을 갖고 그러니까 금본위제처럼 화폐를 발행했듯이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단 말이죠. 그거 어떻게 될지는 저도 상상을 못 하겠어요. 네. 그러면 미국 금융기업들에도 멀티플을 몇 배씩 주잖아요. 네. 그럼 얘네도 몇 배씩 받을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미 2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 나부 가치로 스트레티지 주가가요.
네. 2점 몇 배 정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상하기가 힘들지만 지금 아마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그 S&P 500 중에서 한 순위가 한 80위, 90위 정도 될 거예요. 네. 근데 진짜 나중에 1등을 할 수 있다, 5위 안에 들 수 있다, 이게 꿈이 아니라는 거죠. 음. 저는 뭐 그렇게까지 낙관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스트레티지가 전 세계 기업 시총 1위 할 수도 있을까요? 저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네. 비트코인을 계속 이렇게 모으기 시작하고 네. 비트코인이 100배가 되면은 못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이클 세일러가 그때까지 뭐 몸 건강히 잘 살아 있고 네, 주식 뭐 처분하거나 하지 않으면 전 세계 네, 최고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일론 네. 머스크 훨씬 넘어서고 막.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네. 많이들 이제 마이클 세일러 빠들은, 소위 네. 빠들은 뭐라고 네. 얘기하냐면 20세기에는 워런 버핏이 음. 있었고 네. 21세기에는 마이클 세일러가 있었다. 어. 둘 다 금융이잖아요. 네. 버핏이 무슨 사업가로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투자자로서 활동을 하잖아요. 네. 아, 그리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랑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들이, 애플 이런 데들이 20년 동안 또 크겠죠, 회사가. 네. 그러니까 뭐 시총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음. 그래도 보면은 워런 버핏이 뭐 미국 부자 중에 뭐 10대 부자, 20대 부자 안에 들어가고, 네. 버크셔 해서웨이도 막 10대, 20대 뭐 그 종류는 항상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위치에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가 올라 있을 것이다라고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한 탑 10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저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마이클 세일러를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분 진짜 돈 많으신 분이잖아요. 네. 뭐 이재용 뭐 이런 분보다 더 돈 많으신 분인데 정말 열심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파하고 여기저기 강연 다니고 전 그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요트에서 이번에 무슨 파티도 하셨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리고 비투시아 님도 인터뷰를 하셨을 정도로 정말 스스럼 없이 웬만한 인터뷰 정말 다 나가주거든요. 네. 비트코인에 대해서 진짜 홍보 대사라고 여겨도 될 만큼 본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다는 게 비트코인으로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일러가 결과로 증명을 더 해야겠지만 네, 진짜 금융 천재라고 불리는 것처럼 워런 버핏도 천재잖아요. 네, 금융 천재라고 불리잖아요. 이게 보면 그 외국의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세일러가 공공연하게 딱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자료들을 이렇게 추적하면은 세일러가 그 일론 머스크도 만나서 온라인상에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요. 각종 그 빅테크의 CEO들한테 비트코인을 담으라고 옛날부터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스트레이티지가 자체적으로 비트코인을 사기 전부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이 비트코인 재무 회사로 너네가 클 수 있다. 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들은 거예요. 음, 심지어 일론 머스크도 그 트윗에서 서로 대화한 게 남아 있는데 네, 정말 그렇게 될까요? 하면서 결국에는 한 몇 개 안 담은 거예요. 몇만 네, 개밖에 안 담은 거예요. 네, 그 후에 세일러가 이제 아, 그냥 이거 우리가 해버릴까 이렇게 좀 마음 먹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이걸 결과로 보면은 되게 이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따라하는 기업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처음에 첫 발을 이 금융 이런 구조를 짜가지고 내딛는 거는 진짜 금융 천재 이 분야에 있어서 마치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를 만든 것처럼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재무회사를 만들 수 있고 세계 시총 뭐 10위권 안에 있는 회사로 만들 수 있다라는 비전을 갖는 거는 아무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진짜. 제가 그 예전에 유튜브에서 봤었던 건데 네, 원래 마이클 세일러가 2019년, 2020년 뭐 요럴 때는 비트코인에 되게 좀 회의적이었대요. 그런데 그 되게 친한 뭐 한 부회장쯤 되는 그런 직원하고 되게 친한데 그 직원으로부터 그러니까 친구죠. 그 친구로부터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대요. 그래서 처음에 좀 시큰둥하게 들었다가 나중에 관심을 갖고 자기도 이제 비트코인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럼 비트코인 좀 샀냐 했더니 그냥 10K 이러더래요. 10K가 그때 비트코인 한 개 한 10,000달러 정도 했어요. 그래서 아, 네. 비트코인 한 개 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뭐 한 개 정도 산 거야? 이러니까 No, 10K. 10,000개를 산 거예요. 10,000개를. 어, 한 방에 네, 2020년도에 지금 뭐 네,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2020년도에 1,000불이 안 됐어요.
아, 네. 10,000불이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10,000불 정도밖에 안 됐던 그 시기에 10,000개를 이미 개인 겁니다. 그거는 심지어 음. 스트레티지에서 산 것도 아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스트레티지에서 비트코인 매수하는 비전 발표하고 그거 트위터 가면 지금도 맨 위에 이렇게 있는데 그게 한 2020년 8월 정도부터 매수하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네, 한 3,100%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30배 정도? 요 정도 오른 거죠. 그 발표 이후에.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도 스트래티지는 분명히 부침이 많을 것 같아요. 네. MNAV를 뭐 2배 이상 받는다는 뜻은,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치 대비 프리미엄을 받는다는 뜻은 비트코인 가격이 뭐 얘네 평단이 예를 들어 7만 달러다 하면은 7만 달러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아마 프리미엄이 팍팍 깎일 거거든요. 네. 저는 그때마다 담기만 해도 한 20년 보유하면 스트래티지는 지금은 쳐다도 보지 못할 가격이 되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하지만 스트래티지도 분명히 리스크가 좀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 네. 리스크를 좀 조심하면 될까요? 가장 큰 리스크는 결국 그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음, 가격이 떨어지고 비트코인이 우상향하지 못하면 네. 엄청난 그거는 뭐 기업을 이제 존재 가치를 흔들 위협이 될 것 같아요. 음, 스트레테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네. 되게 상세하게 자료를 매일매일 이렇게 업데이트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면 그 돈으로 이렇게 막 엄청나게 사는데 그거 다 빚 아니냐. 음, 실제로 빚도 하고 막 주식 발행하면서 그 기존 주주가치 희석되고 문제 많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우선 성쌤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내재 변동성이라고 해서 네. 실제로 이게 그 가격의 변동성이 엄청난 거예요. 음,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했을 때 네. 극단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변동성이 20에서 많으면 40인데 이게 거의 2배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 변동성은 감당해야 된다. 네. 근데 그만큼 미래가 그 성장 가능성이 크니까 이만큼 또 크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갖고 그 옵션을 걸어가지고요. 파생 상품들도 많이 나와요. 맞아요.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변동성들을 트레이더들이. 한국인들도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인기가 많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부채 수준으로 봐도요. 시가총액 대비 지금 부채가 9%. 그 다음에 비트코인 나부로 봤을 때 순자산 가치로 봤을 때도 17%. 네. 그러면 이걸로 봤을 때는 이게 결국 레버리지 수준을 보여주는 건데 매우 양호하다는 거죠. 우리나라 웬만한 기업들보다 훨씬 양호한 수준 아닌가요? 일반 상장사들이 한 100% 나온다고 해요. 음, 그리고 50% 나오면 와 대단하다 이러는데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위협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면 그것도 갑자기 떨어지면 순식간에 이제 부채 비율이 올라갈 수는 있는데 네. 만약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부침은 있더라도 우상향을 한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많이 매입을 했는데도 재정 수준은 아주 건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최근에 웅달님도 뉴스 올려주셨는데 전 세계에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2개만 꼽아봐라 하면은 블랙락하고 뱅가드잖아요. 네, 사실 뱅가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되게 좀 부정적인 입장이고 ETF도 안 내고 있잖아요. 비트코인 현물 네, ETF도 안 내고 있는데 뉴스에서 봤는데 25년 1분기에 거의 뭐 한 10억 달러어치 MSTR을 매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뱅가드도 비트코인은 자기네들이 부정했으니까 좀 음, 이제 와서 막 만들고 하면 좀 모냥 빠져갖고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음. MSTR은 엄청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MSTR을 사는 이유가,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담기는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그게 또 설득 포인트가 있잖아요. 국민들한테. 왜냐면 음, 비트코인이 아직 뭔가 그 제도도 불명확하고 네. 아직은 위험 자산으로 돼 있고 투기로서 받아들이는 시각이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MSTR 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도 MSTR 사고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근데 우리나라도 그래요. 그 보면 우리나라가 대표적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비트코인을 사면은 뭐라고 해요. 근데 음, MSTR을 사면 그래도 비트코인보다 낫거든요. 그런 게 아직 남아 있어서 그런가 이 사우디 중앙은행도 네. 스위스 중앙은행 뭐 노르웨이 중앙은행 할 것 없이 지금 스트레티지를 막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도 2만 5천 부 주 이렇게 담았다고 하네요. 야.
25,000주 막 사우디는 확실히 돈이 많네요. 이게 한 주 가격이 막 지금 50만 원 넘잖아요, 스트레티지. 네. 그리고 이거 되게 저는 이것도 좀 이거는 조금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JP 모건은요. 네. 스트래티지를 담은 건 아닌데 네. 비트코인을 1분기 만에 그러니까 네. 단 한 3개월 만에요. 음. 2조를 샀어요. 이런 건 좀 음모론이긴 한데 음. 제이미 다이먼의 JP 모건이 사실 월가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맞아요. 거의 뭐 월가의 황제인데 음. 1분기에 좀 음모론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 빠진 게 얘네들이 좀 뭔가 수를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네. 1분기에 가격이 빠지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2조 원 넘게 이렇게 매수를 한 거잖아요. 맞아요. 맨날 나쁘다고 하다가 200배가 넘는 금액이 한 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아까도 웅달님 말씀하셨지만 얘네들이 못 사면 일부러 끌어내리는 것 같아요, 가격을. 맞아요. 근데 그게 진짜 맞는 게 네.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음. 제가 그 많이 인터뷰했잖아요. 네.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도 많이 읽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항상 바이 리포트가 나와서 문제긴 한데 음. 진짜 믿으면 안 돼요. 맞아요. 네. 그 자기가 결국에는 공부해서 저희 고래동 공부 멤버십이나 안 되면 책을 많이 읽으셔서 공부해서 결국에 판단을 자기가 해야 돼요. 어떤 음. 사람이 말을 되게 설득적으로 한다, 신뢰가 간다, 관상이 좋다 이러면 안 됩니다. 아니, 심지어 우리말도 믿으면 안 돼요. 본인이 맞아요. 공부해서 투자를 해야지. 맞습니다. 저희는 뭐 웅달님이 공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지. 어,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음, 뭐 미래를 갔다 와본 적이 없잖아요. 어떻게 될지 네, 모르고. 하지만 뭐 고래동 본부에 있으시면 가격이 정말 많이 변하잖아요. 특히 막 스트래티지 뭐 이런 가격 엄청 변하잖아요. 근데 네, 이럴 때 가격이 빠질 때 우리가 먼저 사니까 네, 조금 저 사람은 사고 있으니까 그래도 문제는 없나 보다. 뭐 이런 마음의 위안, 네, 멘탈 그렇죠. 관리 이런 데 확실히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저희 고래동 공부 멤버십 그 방이 커뮤니티 방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되게 요즘에 좋게 보는 게 옛날에는 지사대가 되게 많았어요. 지금 맞아요. 사도 되나요? 하고. 맞아요. 네, 앞으로 어디까지 더 떨어질까요? 그 네. 하락장이었으니까요. 네. 불안해하시고. 근데 네. 요즘에는 그 빈도수가 많이 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네. 그런 질문을 간혹가다 나오시면 이제 처음 네. 이제 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네. 이런 질문은 안 하시면 좋겠다고. 그리고 좀 또 친절하게 고래동 공부 음, 회원분들이 다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본인 그러기도 자산 하시고요. 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알려주시더라고요. 초보자 특징 두 가지잖아요. 떨어지면 어디까지 빠질까요? 음, 올라가면 지금 사도 되나요? 항상 그게 제일 궁금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답을 드리진 않지만 우리의 고민하는 거를 같은 고민하니까 항상 알려준다는 거, 그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래티지는 변동성이 큰 거 외에는 단점이 제가 봤을 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재무 구조 탄탄하고 비트코인 오르면 가장 수혜받고 여러모로 다 좋은데 단점은 그 변동성을 견뎌야 되니까 그게 사실 진짜 어렵잖아요. 맞아요. 분할 매수로 접근하거나 아니면 진짜 공부를 많이 해서 빠질 때 더 살 수 있을 만큼 공부가 돼 있으면 투자해도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